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케비 카터의 사진을 보고 꿈을 꿨는데 나는 왜 여전히 돈이 없고 가난하지? 그런데 하염없이 생각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일어났어요. 근데 나쁜 놈들이 친구들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다 밥을 먹으러 먼저 갔어요. 근데 혼자 갔는데 주머니에 손을 넣어봤어요. 얼마 있었을까요? 지금 한번 손을 넣어볼게요. 얼마 있는지. 지금은 감사하게 10,000원짜리가 나왔네요. 그때 제가 주머니에 손을 넣어봤는데 2,000원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허탈했어요. 2,000원인데 내가 부자일까? 내가 2,000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땅으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 정말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불가능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고민해 봤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때 들었던 생각이 그거예요. 병조야, 네가 진짜로 부자가 되어서 지금 100억 있다고 치자. 너 그 돈으로 널 위해서 사용할 것 같니? 상대방을 위해서 사용할 것 같니? 그 질문에 맞닥뜨렸을 때 제가 했던 대답은 날 위해서 사용하고 남는 돈을 그 사람도 도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직 부자가 안 되었구나. 그렇다면 내가 가진 전부를 아무 대가 없이 누구한테 나눠줄 수 있다면 난 부자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부자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내 전부를 다 주더라도 저는 다시 벌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그렇다면 내가 지금 2,000원이 있는데 이 2,000원을 누군가에게 아무 이유 없이 한번 다 줘보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한지 아세요? 그때 2,000만 원 있었더라면 어우, 심장이 떨려요. 이런 멋있는 도전을 못했을 거예요. 2,000원을 가지고 점심을 사 먹지 않고 학교를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동의대학교예요. 동의대학교는 부산에 3대 바보가 있대요. 1대 바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동의대학교를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높은 길을 저는 걸어서 내려가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지하철 앞에 앉아있는 녹수자 한 분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아저씨를 몇 분 동안 계속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양말이 없으시더라고요. 편의점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양말 샀어요. 그리고 그 노숙자는 아니지만 사한 걸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노숙자분이 인기척은 느껴지는데 돈은 안 넣어주고 이 뭐하는 짓이냐고 고개를 드시더라고요. 제가 이 아저씨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저씨는 존경합니다. 아저씨는 여기 앉아서 그걸 하실 분이 아닙니다. 아저씨, 지금은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아저씨가 조만간 다시 일어나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저씨, 축복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아저씨가 뭘 했을까요? 저희 교수님처럼 미친놈이라 했을까요? 천천히 입이 열렸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 아저씨한테 희망을 준 줄 알았어요. 제가 희망을 받았습니다. 그래, 내가 이때까지 원했던 건 이거였구나. 돈을 많이 모아서 돈을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너는 존귀한 사람이에요. 넌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도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는 게 중요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계속 2,000원만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진짜 망해요, 맞죠?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20살 때 2가지의 큰 목표를 세웁니다. 동시에 세운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20대 때 제가 세운 결정 중에서 최고의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20대니까 20개국을 한번 여행해보자. 감사합니다, 반응해 주셔서. 네. 두 번째는요, 3년 동안 1000권을 읽어보자. 그래서 이 2가지 목표를 세웠거든요. 첫 번째 목표인 20대 20개국 여행해보자는 목표를 세우고요, 저는 22개국 정도의 나라를 구경하게 돼요. 그러면서 선진국도 가고 관광지도 가고 이익이 간 만큼 저는 빈민가를 많이 가게 됐어요. 빈민가를 많이 가면서 내가 상상 속에서만 있던 그곳,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상상하는 그곳을 직접 가보니까 뭐가 필요한지 내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 내가 이걸 도와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구나 라는 것을 여행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상에 앉아서 아무리 백날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생각해봤자 절대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이 생각했다면 의자를 벌떡 일어나서 지금 당장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나가지는 말고요. 두 번째는요, 책 읽기입니다. 제가 책을 읽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잘 사귀세요.
제가 생일이었습니다. 저희 큰 누나랑 가장 친한 형이 저에게 책 한 권을 선물해 줬어요. 왜 책을 선물해 줬냐면요, 저희 큰 누나가 우리 동생 책을 좋아한다고 얘기했거든요. 누나를 잘 두세요. 누나가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우리 병조 돈 좋아한다고. 그럼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명품을 좋아한다고. 그럼 명품을 받았을 건데, 이 형이 나한테 선물을 주고 싶었는데 뭘 줄지 모르니까 누나한테 그 얘기를 듣고 생일날 저한테 책을 줬습니다. 생일날 책 선물 주는 사람만큼 괜찮은 사람 없습니다. 근데 책을 받고 저는 안 읽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 형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이 말을 안 했더라면 저는 절대 책을 안 읽었을 거예요. 어떤 말을 했냐면요, 병조야, 너 책 좋아한다면서? 네. 그런데 내가 책 좋아한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책 선물을 해줬는데 단 한 명도 책을 읽는 거 못 봤어. 병조, 너는 읽겠지? 저는요, 안 된다. 에이, 너는 못할 거야. 이런 말 들으면 미쳐버려요. 이 두 친구가 저랑 150일 동안 여행을 해봐서 알 거예요. 저 안 된다는 말을 하면 흥분해버려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읽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이 어떤 책이었냐면요, 김병환 작가님의 48분의 기적의 독서법이라는 책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아무리 바쁜 사람도 오전에 48분, 오후에 48분을 낼 수 있다. 이렇게 확보한 시간에 하루에 책을 한 권 읽고 이렇게 3년 동안 1000권을 읽으면 인생이 바뀐대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작가 네가 인생이 바뀌었다고? 그럼 내 인생도 바뀔 수 있겠네? 그럼 난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면 항상 새해 1월 1일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제 생일이 11월 22일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제 생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일날 선물을 주셔야겠죠. 근데 책은 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11월 22일 날 책을 선물 받고 2015년 1월 1일부터 3년 동안 1000권을 읽어보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아시겠지만 강연하면서 가만히 못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일 많이 들었단 말이 뭐였냐면요, 병조야, 제발 조용히 가만히 있어라. 저한테 죽으라는 소리예요. 어떻게 사람이 조용히 가만히 있습니까? 제가 어느 정도로 말이 많았냐면요, 진짜 말 많은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너는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뜬다. 저는 그렇게 낮은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너는 물에 빠지면 엉덩이만 둥둥 뜰 거래요. 왠지 아세요? 지나가는 물고기를 잡아서 얘기할 놈이래요. 워낙 말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 말 많았던 이 말이 제가 물에서는 말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해줬어요. 그리고 그때 말 많았던 누가 보기에 하찮은 재능이 저에게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워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3년 동안 1000권 읽는다는 건 솔직히 쉬운 도전 아니에요. 그쵸? 저는 집에서 책을 폈습니다. 왜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화장실 갔다 왔어요. 왜 앉자마자 갈증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물을 한 잔 마시고 왔어요. 왜 앉자마자 책상이 더러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책상을 치웠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책상을 치고 나니까.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냐? 책을 들고 카페로 갔습니다. 제가 독서 습관이 잡히기 전까지는 저는 카페를 벗어나지가 않았어요. 거의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책 읽는 습관을 잡기 위해서 3가지를 포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영화 보는 거 포기했습니다. 영화 보는 데는 3시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내 돈이 들어가니까. 두 번째, 쇼핑을 포기했습니다. 왜? 쇼핑할 때도 최소한 2시간, 3시간의 시간이 들어가고 내 돈이 투입되니까요. 세 번째는 스타벅스 가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 많고 많은 카페 중에서 굳이 비싼 카페를 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하루에 꼭 한 잔씩 그린티 프라푸치노 먹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안 생겼죠. 그만큼 다방하게 생겼는데 저는 그린티 프라푸치노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시간을 보내면서 그냥 보냈겠어요? 친구 불러서 잡담도 하고, 그 다음에 차 다 마시고 나면 식당 가서 밥 먹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PC방 가고 위닝하고 다시 저녁에 녹차 프라푸치노 한 잔 더 마시고, 이런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1년 동안 이 생활을 하나도 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 읽는 습관이 생겼고요. 제가 약 4개월 만에 100권의 책을 읽게 돼요. 100권의 책을 읽게 되면서 어떤 기회가 생겼냐면요, 부산에서 워낙 책 읽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100권 읽었다고 소문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회가 너무 많아요, 부산은.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 강연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100권 읽고 그 무대에서 강연을 하는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의가 생각보다 괜찮았나 봐요. 그 단체 대표가 저한테 제안을 해요. 우리 단체에서
독서 강사가 되어주지 않을래요? 저는 100권 읽고 독서 강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800권 정도 읽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책을 읽다 보니까 나도 책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써볼까? 라는 교만이 생겼고요.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재작년 10월 달부터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재작년 10월부터 작년 6월 달까지 제가 3권의 책을 씁니다. 3권의 책을 쓰는데 첫 번째 책은요. 지금부터 메모를 하셔야 돼요. 왜? 제 책 제목이 나오니까요. 첫 번째, 아무도 안 움직이네요. 첫 번째 책은요. 미라클 펜슬입니다. 제가 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을 쓰는데 2달 걸렸습니다. 두 번째 책, 버킷 프로젝트입니다. 버킷 리스트 아시죠?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죽기 전에 그런 걸 하지? 내가 오늘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오늘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내가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한번 살아보자 라는 책을 썼고요. 이 책은 2주 만에 썼습니다. 세 번째 책은요. 대학 가게 그냥 사장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요즘은 무조건 대학을 가는 게 당연해졌잖아요. 당연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왜 대학을 가야 되고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대학이 아니라며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이 책을 쓰는 데는 3일 걸렸습니다. 이 책은요. 왜 4일 만에 썼냐면요. 제가 20개국을 여행하면서 제가 직접 경험했던 스토리들 그리고 제가 800권의 책을 읽으면서 읽었던 독서 지식들이 글을 쓰는 필력을 제공해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산만한 사람이랬잖아요. 세 번째 책을 쓸 때는요. 카페 10시나 10시 반에 출근을 해서요. 직원은 아니었습니다. 출근해서 밤 9시, 10시까지 글만 썼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고요. 그리고 책을 한 권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 자랑이었고요. 200권 읽었을 때는요. 또 단체 대표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0권 읽었는데 축하 파티 한 번 더 할까? 제가 대표님한테 말했어요. 아니요. 저는요. 200권 읽었을 때는 제가 축가를 받지 않고 이 축가를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어요. 왜냐면요. 100권 읽었을 때도요.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수요 언저리처럼 여기 오셔서 제 강연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없었다면 저는 강사가 되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의 피드백이 좋았기 때문에 내가 강사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200권 읽었을 때는 저를 제외하고 타인을 위해서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200권 읽었을 때는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했냐면요. 인도로 한번 여행 가자. 근데 그냥 가지 말자. 타지마을 가서 남들이 다 찍는 사진 구글에 내보다 더 잘 찍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심지어 작가님 아까 계셨죠? 저런 분이 올린 구글 사진이 저보다 더 나아요. 저는 어떤 생각을 꿈꿨냐면요.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안 쓰는 펜들을 다 모아서 그 펜들을 인도 빈민가에 나눠주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감사하게도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인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내가 빈민가를 가고 싶은데 빈민가 좀 찾아줘. 그 친구가 찾아줬습니다. 그래서 지인들에게 펜을 받았댔잖아요. 약 2,500자루의 펜을 SNS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SNS를 통해서 다시 2,500권의 펜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참 나쁜 게 자기들을 보내줄 때는 몇십 자루잖아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준 거예요. 저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인가 5시까지요. 그 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다 써봤어요. 그랬더니 2,500자루 중에서 한 700자루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 하지 마세요. 본인이 제 친구였다면 본인도 아마 그냥 보내줬을 거예요. 근데 그냥 주면 안 되잖아요. 3개에서 5개의 펜을 넣어서 포장을 해서 인도로 들고 갑니다. 그리고 빈민가 아이들에게 직접은 못 전해주고요. 한 단체의 대표를 통해서 전달해줬어요. 사진을 통해서 잘 받았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또라이들은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연필이 있으면 뭐해? 책이 없으면 공부를 못 할 텐데. 그래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도서관을 하나 만들어줄까? 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현재 3년째 인도의 3개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수 치려면 좀 이렇게 크게 쳐주세요. 어떻게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었냐면요. 틀을 바꾸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틀을 바꿔야 되냐면요. 다들 이런 생각 하잖아요. 나 죽기 전에 내 이름으로 된 도서관 하나 짓고 싶어. 나 죽기 전에 내 이름으로 된 학교 하나 지어주고 싶어. 솔직히 말하자면 이거는 자기 만족입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어떻게 하면 작게라도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947권 읽었던 그 원동력이 이런 정보를 제공해 줬어요. 어떤 정보냐면요. 제가 이 책을 사러 서점에 갔어요. 근데 서점에 이 책이 없어요. 그러면 서점에 10,000권이 있든 100,000권이 있든 저한테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서점에 갔어요. 안명조 작가의 쓴 버킷 프로젝트가 없습니다. 그럼 그 서점은 좋은 서점입니까? 안 좋은 서점입니까? 제가 또 한 번 얘기해드린 것은 여러분들은 제 책을 사주실 것 같으니까 책 제목이 기억이 안 날까봐 제가 한 번 더 얘기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제가 고민해봤을 때 빈민가니까 안 쓰는 공간이 많겠구나. 그럼 건물을 새로 지을 필요 없겠네? 아이들이 읽고 싶어하는 다 한 권의 책이라도 내가 사서 넣어주자. 그리고 아이들이 다 읽었다면 또 사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읽고 싶은 책으로 가득 채워 나가보자 라고 했더니 3년 동안 지금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어때요? 괜찮으십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는 약간 문제를 만났을 때 항상 Y를 던지는 습관이 우리의 미래를 좀 바꾸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잖아요. 제가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세계여행을 하려다 보니까 자금이 사실 떨어졌어요. 저희가 원칙이 있었습니다. 남들을 돕기 위해서 받은 돈은 절대로 우리 밥 먹는 데 사용하지 말자. 우리가 자급자족으로 하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만 우리가 활동을 하자 라고 얘기했거든요. 뒤에 계신 여자 두 분이 지금은 아리따게 앉아 계시지만 거의 거짓골로 밤마다 밤 8시부터 10시까지 뭐 7시부터 9시까지 매일 판자로 한 개씩 들고 저희 한국에서 왔습니다. 저희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러 왔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매일 구걸을 하면서 여행도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직업이 강사다 보니까 강연을 통해서 또 수입을 확보하고 또 여행을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까먹었어요. 무슨 얘기 하려는지. 저희가 두랩돈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여행을 했다고 했잖아요. 랩돈이 그리스어로 작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작은 재능, 우리 작은 재능으로 누군가를 한번 도와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고, 수많은 청년들이 그 얘기에 반응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체로 같이 여행을 갈 수가 있었어요. 작은 재능이 좋은 게 뭐냐면요, 작으니까 똘똘 뭉치게 되고요, 작으니까 서로 머리를 맞대야 돼요. 그러니까 작다 보니까요,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걸 계속 하다 보면 잘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로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 때 같이 시작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관계만 잘 형성된다면 돈독하게 같이 일할 수 있는 동력자들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부산에서 드물게 20대 때 20개국을 여행했고 20대 때 약 1000권을 읽은 청년입니다. 이런 경험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죠. 이 경험이 제가 뭔가를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 주었는데, 우리가 두랩돈을 활동하면서 어떤 일들을 했었냐면요, 저희가 어느 날 시골 마을을 가게 됐어요. 근데 시골 마을에 갔는데 거기서 빈민가를 돕고 계신 한 선교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년째 비가 오면 도로가 잠긴대요. 근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렸습니다. 그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50만 원. 여러분들 핸드백 하나만 안 사시면 그 마을이 물에 안 잠기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캄보디아 또 다른 마을에 갔습니다. 한 모녀가 집이 없대요. 그래서 저희가 집을 지어드렸습니다. 캄보디아는 참 신기한 게 일주일 만에 집을 짓더라고요. 저희가 노동력을 투입해서 일주일 동안 집을 지었고요. 집 짓는데 비용이 1,800달러, 한국 돈으로 약 200만 원으로 우리는 한 모녀의 집을 지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 모녀는요, 엄마가 하루 종일 남의 집 옷가게에서 일을 해요. 하루 종일 일해서 얼마 버는지 아세요? 1.5달러. 그럼 그 사람은 내가 집을 가지는 게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내가 오늘 저녁에 뭘 먹을 수 있을까를 꿈일 거예요. 저희가 말레이시아의 앙팡이라는 지역에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다니는 학교를 짓다가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금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세계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어요. 저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한 게 아니라요, 책 읽기와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그 행동과 책이 저에게는 에너지가 되어줬고 뭔가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꿈을 위해서 머리 깊숙이 박아놨던 한번 이거 해볼까? 오늘 작기라도 할 때 나 올해 여행 가볼까? 이거를 내년에 미루지 않고 오늘 여러분들이 꿈꿔왔던 여행을 갈 때 올해 한번 책을 읽어볼까?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책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조금씩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제 강연이 좋았다면 두랬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거는 저를 위한 거고요. 본인을 위해서는 정말 책꽂이에 박아놨던 책 한 권이라도 꺼내셔서 하루에 10분이라도 1년 동안 꾸준히 읽는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꿈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산 행사정보 플랫폼 놀라와 함께합니다.